자, 돌아오는 2018년이 무슨 띠예요? 개띠인데 보통 개띠가 아니고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는 이렇게 골드바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황금의 해입니다. 여기에 디자인을, 이게 뭐예요? 개인데 무슨 개? 예, 삽살개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삽살개, 즉 액귀를 막아준다는 삽살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두 불운은 다 가고 이제 행운만이 돌아오실 겁니다. 자, 개는 자고로 인간하고 가장 친하고 영리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신의를 지키는 개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황금처럼 성공하시고 신의를 쌓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터미 4분의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신뢰 자본입니다. 트러스트 캐피탈, 신뢰 자본.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신입니다. 그 상도라는 드라마 보셨죠? 상도, 최인호 소설가가 쓴 상도를 드라마, MBC에서 드라마 한 건데, 여기에 조선 최고의 거상, 최고의 부자가 임상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임상옥의 일대기를 쓴 상도인데, 임상옥이 말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는 뭘 남기는 건다고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 잃으면요, 애터미 사업은 그대로 망해요. 사람 잃으면, 파트너 잃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이윤이다. 제주도 그 김만덕이라는 분 알죠?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CEO. 그 당시 제주도는요, 제주도 사람은 절대로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나가요. 제주도에서만 살아야 돼. 그런데 누가 불렀었죠? 정조대왕이 불렀어요. 왜? 김만덕이 구유를 했단 말이죠. 제주도를 다 굶어 죽게 생겼는 걸 재산을 다 털어서 제주도민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가상하다 해서 정조대왕이 불렀죠. 네 소원이 뭐냐? 왜 불렀느냐? 예, 한양을 한번 구경하고 싶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물었어요. 가산을 다 써서 잃은 것이 많구나. 그랬더니 김만덕 그 CEO가 뭐라고 그래요? 전하, 저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장사란 원래 사람을 얻는 것인데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 제가 잃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김만덕 그분도 요 다단계를 아셨는가 봐. 아셨는가 봐.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요. 사람을 잃으면. 자, 임상옥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신용을. 그래서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큰 장사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사람을 남기면 결국 성공해요. 사람을 남기면. 사람을 남기지 못하면, 즉 자기의 작은 이익을 쫓다 보면은 성공 못합니다. 자, 다음. 자, 경사이신. 이것도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인데, 자, 경사이신.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경사이신. 이것도 이 일을 공경스럽게 해서 신뢰를 얻어라,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전차가 1000대가 있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자시대 전투는 보병전이 아니고 전차전이었어요. 전차전이야. 탱크전. 그런데 탱크가 오늘날 탱크가 아니고 배너에서 마지막에 그 말 타는 거 나오죠. 그게 전차예요.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그 당시 전투가 전차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차에 누가 타느냐? 그 전차에 타는 사람들이 바로 사가 탑니다. 사. 이게 무사사자예요. 무사사자. 그러니까 이 사들이 전차에 타는데 전차에 3명이 타. 3명. 이 사들이 뭐냐면은 평소에는 공무원이고 전투가 벌어지면
갑옷과 무장을 하고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들이에요. 이게 사가.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리더, 이게 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관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문과 무를 겸비해서 부하를 리더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차에는 쫄병이 못 타. 이 사만 타. 장군들, 장수들만 탄다고. 오늘날 장교만 타요. 그러니까 몇 명이 타겠어요? 앞에 전차를 모는, 4마리의 전차를 모는 장교가 타. 한쪽은 활을 쏘는 장교, 한쪽은 창을 하는 장교. 그래가지고 전차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차가 1000대면은 전차에 타는 장교만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 그 다음에 전차가 1000대면은 전차 한 대를 말 4마리가 끌고 가. 그럼 말이 몇 마리예요 이게? 4000마리. 그걸 먹이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손자병법에 보면은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그 뒤에 보병이 10만 명이 따라가. 보병이. 그 보병들은 뭐예요? 이건 장교들이 아니에요. 쫄병들이에요 이제.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공자는 그러니까 다단계를 알았던 게 틀림없어. 내 파트너가 1000명 이상 되면 그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야. 논어에는 일반 백성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누구에게? 리더에게 한 말이에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리더가 요 사는 무슨 사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야, 공무.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알아? 경건하게, 진지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신.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딴 생각하지 말라. 딴 생각한다는 게 뭐야? 이쪽으로는 내 주머니 채우고 여기다는 다른 놈 주머니 채우고, 그러니까 자기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일을 진지하게 해서 백성으로부터,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신뢰를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야. 물자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전략하고 절도 있게 쓰고, 그 말이에요. 애인 요 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 나 말고, 나는 기가 되고, 기가 되고 다른 사람. 여기서 사랑 애자인데요. 원래 저 애자는 서구에서 러브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사랑애라고 부르는데, 사랑애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원래 저 애자는 아낄 애자입니다. 아낄 애자예요. 내가 아껴준다.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라면 한 그릇도 안 싸준다. 그거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 어떤 사람을 진짜 아끼면은 아무리 줘도 아까운 게 없어요. 벌써 아깝기 시작하면 그거 안 아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껴줘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물자를 절도 있게 쓰고 돈을 절도 있게 쓰고, 애인. 근데 여기에 인이 나오고 여기에 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인과 민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요 인은 하급 공무원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자들이요, 당신 밑에 있는 사들을 아껴라. 왜 아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장차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니 아껴줘라. 그러니까 내가 로얄 마스터라고 하면은 그 밑에 스타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아껴줘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조직을 언젠가 이끌고 갈 거다.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줘라. 맨날 구박만 하지 말고 아껴줘라. 백성을 부리되 때에 따라서 부려라. 그 주로 국가나 이 장수들이 백성을 부른다는 게 주로 어떤 때 부르냐면 전쟁, 그 다음에 노역, 뭐 궁궐 짓는다든가. 지금 때를 가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농사철에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금 이 스폰서가 되실 분들인데, 파트너들 아무나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직급자들을 아껴줘라. 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조직을 나중에 이끌고 갈 거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경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공경스럽게 하라.
근데 우리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 경자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마치 어떤 도덕적 경구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경을 주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걸 버리질 않아요. 경은 주일무적, 이거 갈적자입니다. 하나의 정신이 집중되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이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내 파트너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정신이 집중돼야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게 보면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 말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인간적 삶에서 네가 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 당신이 일을 진지하게 하면 백성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슨 존경하라. 여러분,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야, 나 존경해. 그럼 존경합니까? 너나 해라, 너나 그런단 말이에요. 너나 해라. 존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뭔가 존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자학 또는 성리학을 아주 번세한 예의나 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생활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하는 일에 왔다 갔다 안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 그것으로부터 백성은 당신을 존경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저 사람은 대대로 부자일까? 이런 문제인데, 이런 사회 현상을 분류하는 데는, 또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분은 자본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혹시 이 중에 자기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나는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브루디에의 결론이에요. 자, 맨 먼저 뭐예요? 경제자본, 이코노믹 캐피탈. 당연히 돈 있냐 그 말이에요. 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냐. 돈이라는 건 여기서는 경제자본이니까 분당에 상가가 하나 있다, 압구정동에 3층 빌딩이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주식을 100억 남겨주셨다. 부모님이 베스트셀러를 써서 저작권을 물려주었다.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돈이 없어. 그렇죠? 이게 있어야 잘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두 번째 무슨 자본이에요? 사회자본. 이건 인맥이에요. 인맥.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모도 있고 사돈네 팔촌도 있고 다 있는데, 로워 클래스의 인맥은 돈이 들어가는 인맥이에요. 어퍼 클래스의 인맥은 돈이 생기는 인맥이에요. 가끔 속 뒤집어지는 뉴스를 가끔 보죠. 무슨 대법원 누군가가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1억을 주는 사업가는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1억을 주고 그 사람이 전화 한 통화 해주면 가치가 1억 이상 있어. 그게 인맥이에요. 인맥. 자, 세 번째 자본은 뭐예요? 문화자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력이에요. 학력. 상징자본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의사다.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나 의사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판검사다.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대학의 교수다. 이 상징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본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하버드 등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너 지식 얼마 있네 테스트 해보자. 그런 놈 어디 있어? 없어요. 저놈은 하버드 나왔으니까
똑똑하겠지. 그렇게 인정을 해줘 버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부르디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언어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언어 권력. 사람은 그 사람이 쓰는 용어와 언어 구사 능력을 보면은 인간은 저 친구가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시가 들어가. 무시가.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이 언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건 TV에서 뉴스를 보시건 어떤 책을 보시건 간에 괜찮은 말이나 괜찮은 단어가 나오면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요. 적어서 외우시라고. 그 용어를 외우시라니까. 인류 역사상 정치인 중에 가장 연설을 잘하신 분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재수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꼴찌로. 그런데 가장 연설을 잘했어.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책을 뭘 하게 놨느냐.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가 외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걸 썼다는 거야. 언어 권력,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디에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은 유럽에서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모가 이 경제 자본을 물려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아. 그래, 그 원인이 뭔가 분석하다가 이걸 발견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부모가 있는 동안에 자식들에게 축적시켜 주었어. 그러니까 경제자본이 없더라도 그 후손들은 이 자본을 바탕으로 금방 경제자본을 갖게 돼. 그래서 항상 대대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르디에가 이야기한 이 세계의 자본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르디에의 이 이론만 보면 절망적인데 영국의 런던 대학의 캐서린 하킴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죠. 매력자본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디에의 자본 분류에 이걸 추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매력자본. 매력자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미모가 있다. 타고난 스펙이 있다. 그런 것도 없으면 말을 잘한다. 부지런하다. 신뢰가 있다. 신뢰가 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다. 좀 매력입니다. 열정이 있어. 열정이. 열정 없는 사람과 열정 있는 사람 누가 매력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 매력 있어요. 신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가 매력이 있냐고. 저 사람은 한 번 말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희생정신이 강하다. 센터 문을 여는데 항상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청소하고 환기하고 다 해놓는다. 그건 매력.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매력도 없다. 원판도 별로야. 스펙도 별로야. 부지런한 것도 없어. 약속 시간은 항상 늦어. 그런 사람 많아요. 약속 시간 항상 늦어. 부지런하지도 않아. 열정도 별로 없어. 센터도 내 나중에 나와.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하냐고. 왜?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나는 학력도 부족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사회적 인맥도 아직까지는 뭐야? 그런데 뭔가 하나 매력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개의 자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자본, 이건 매력 자본밖에 없어요. 시중에 캐서린 하킴 교수가 쓴 매력 자본이라는 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나와 있어. 근데 그거 한 5페이지 읽으면 졸리기 시작해. 이 사람 학자거든. 학자야.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계속 분류해놨어요.
근데 그거 읽으실 필요 없이 그 시간에 자기 매력을 늘리면 돼. 오늘부터 여자 사장님들은 거울 보시고 나는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남자 사장님들은 나는 이렇게 왜 사나이답지? 이렇게 탁 하면은 그것이 된답니다. 그렇게 돼간다고 돼 있어요. 왜 돼가는지는 이론적, 학문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돼간다고 돼 있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매력적인 사업자가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